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 표석, 표석은 돌인데요. 표철 같더라고요. 새덩어리로 만들었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 그것도 중구에 조선공산당 창당대를 기념하는 표석을 그것도 국민의힘 출신의 중구청장,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장 두 지재장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이 표석 설치를 허가하고 설치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뭐 쌍욕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국힘당이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바람만을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국회의원은 징계를 한다 그러는데 국힘당의 지금 징계 대상은 이 중구청장 김 뭡니까 이 작자? 예, 김길성인가 작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은 국힘당에서 1호 징계 대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하고 올해가 이제 건국 1945년 8월 15일 이제 뭐 그 1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이 표석을 봤을 때 내용을 보니까 독립운동을 빙자하면서 항일운동을 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공산당이 독립운동에 앞장섰다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통일 남북 그러니까 대남 통일 전선 전략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다시 한번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그 조선공산당 표지석을 철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를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라 그러죠. 강점기 때는 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좌우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두가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이 조선공산당 창당대회도 1925년인가요? 그때 창당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얻은 게 아니라 독립운동은 했지만 결국 미국의 원폭 두방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우리가 독립을 맞았고요. 또 우리가 건국을 했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1945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이 우리의 독립운동 반일 정서를 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파괴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우리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파괴해야지만이 대남적화 통일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에 일어나나 아니면 힘을 보태지 않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공산당 세력들을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줬던 사례들을 다 파악해서 박탈해야 되고요. 반드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시점에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반일 감정 문제로 가지고 쟤네들은 적화 통일의 목적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가서 충격적인 방송을 했는데요. 4년 전에도 했습니다. 북한군 묘지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재인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군 묘지 성역화 작업을 시도하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싸움으로서 저지가 되어 있는데 엊그제도 저희가 촬영을 취재를 갔는데 아직도
그 북한군 묘지에는 헌화를 하고 누군가는 술을 따르고 참배를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간첩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한군 묘지를 성역화를 시도하고 서울 한복판 중구청에 중구에 조선공산당 창당 기념터를 기념하는 포석을 세우고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 4.3 민중폭동을 공산폭동을 민중항쟁으로 바꾸고 있고요. 광주 5.18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에 넣는다. 헌법위에 불림하고 있고 여순 반란 사건을 또 재조명한다 했으며 또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네들의 최종 목적은 6.25 남침 전쟁의 정당화에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모든 국민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소리 없는 전쟁, 합법적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각종 악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인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우리도 소리 소문 없이 자고 났더니 공산화가 돼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맞이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조선공산당 창당 기념터 포석은 오늘 보라로 우리가 안 되면 뭐 우리가 오늘 또 오한마 들고 갈까요? 아니면 포크레인 들고 갈까요?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제 윤석열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정은 요즘 간첩 열심히 잡고 있는데요. 정신 더 차리셔가지고 그 제재를 이 조선공산당 포석을 빨리 철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에 문재인 아버지가 북한군 장교로 상위로 6.25 때 일검 남침 전범의 장교로 남침했다가 우리 어린 학도병 3명에게 생포된 충격적인 사실이 2020년에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선임은 독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도병 이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 저희가 경북 영천 보현산에 문재인 아버지 문용현이 생포된 현장에다가 학도병 기념상을 세우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천시장 책임은 이 좌파인지 빨갱인지 그 땅의 터의 형질 변경에 문제를 삼아서 법적 제재가 들어와서 지금은 동상을 뜯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 학도병, 우리 진짜 국호원, 우리 애국 후국의 정신 학도병 생원 지자체가 앞장서서 맡고 있고요. 지금 조선공산당 창당터를 기념하는 포석을 세우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소녀상을 세우고 이 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길성 중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공산당 창당기념터 포석을 당장 철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터에다가 우리 강화문에다가 자유의 학도병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함께 오신 분들하고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뭐 원조 구호로 한번 가봅시다. 처부시자 공산당 때려잡자 북계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북계문.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북계군. 예, 그러면 제가 처부수자면 북계문 해주시고 때려잡자면 공산당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공산화가 좋냐 자유민주주의가 좋냐 해서 체제가 분단이 돼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좀 작자들은 다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선공산당을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남로당의 또 시작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도 이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한복판에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기념포석을 세우고 또 노동당이 거기서 기념식까지 4월 17일 날 했다 그래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처부수자이면 공산당을 외쳐주시고 때려잡자이면 북계군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부수자! 공산당! 처부수자! 북계군!
감사합니다. 얘네라도 팀장해야 되겠네. 얘네 잡자고 김장. 아이고 진짜. 팀장이 진짜 한심해. 기회 주시면서. 네. 잠깐 기다리세요. 아니, 없는 게 낫지. 걔네들. 우리끼리 싸우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소리는.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다음은 바로 이어서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중심의 도시 서울 한가운데 있죠, 중구청. 저희가 이 중구청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것 같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 너그러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뭐 간첩 사건들, 또 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체제상으로 위기에 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면 저희는 극우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미 극우라는 프레임에 씌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뭐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다 보니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이 지경까지 된다? 왜 교과서가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왜 대한민국 교과서에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나? 나라가 국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나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독재, 미화,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교과서가 탄생되는 것도 막았던 자들입니다. 저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연관이 있다. 이것이 거대한 흐름이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정말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왜 역사교과서에 대한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했을 때 왜 반대했는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철회를 했고 그러면 국정교과서 외에 검정교과서를 같이 하겠다. 같이 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 출마다 이렇게 해서 취임을 하고 나자마자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국정교과서가 왜 불편했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잡고 아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썼던 국정교과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정교과서가 불편하다고 폐기시키고 2018년도에 편집위원장의 도장을 훔쳐서 교과서의 213군데를 무단 수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문재인 정권 교과서를 도장까지 훔쳐서 교과서를 수정했었던 문재인 정권에서 그 앞장서서 했었던 교육부 직원이 1심에서 문재인 정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022년 11월에 윤석열 정권에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말도 안 되는 조선공산당을 인정하겠다는 이런 표석을 설치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를 내세워서
네, 우리가 민주화하려고 했었던 이유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 살판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는 50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네, 지금 저희들이 이런 목소리를 외치는 것조차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철저히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편안하게 정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열심히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00만 명이나 죽인 살인자라고 보도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드는데 그 초석을 깔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에게,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 공도, 과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말살하는 교육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지금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러시아가 무너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나 싶었지만 중국이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인공호흡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을 살려놨더니 시진핑이 지금 3번째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이것은 중국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또 기업을 했던 사람들이 마윈이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결국은 알리바바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직시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국제 정세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여전히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이 상황에서 우리마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외치며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 또 나라를 위해서 독일까지 갔던 광부, 간호사, 그렇게 지켰던 대한민국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에 정말 만끽하다 보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정말 중요성을 너무 망각하고 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2030은 북한보다 중국이 더 싫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나마 저는 2030에게 희망을 봅니다.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 여러분들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 중심의 중구에 조선공산당을 인정하는 표석이라는 것이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라서 뛰어왔습니다. 오상종 단장과 저희가 지금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도 서명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조선공산당을 인정하는 표석이 대한민국 서울 중심 중구에 버젓이 있는 것, 저 오늘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진보당, 노동당 뭐 이런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 뒤엎으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입이 거칠어도 보통 거친 게 아닙니다. 폭력적이라고 하면 그만큼 폭력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극우고 우리가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이 외침이 중구청장과 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께 전달이 돼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즉각 철거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 파괴해야 돼, 파괴. 책임자도 비 맞으면 더 빠진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놈을 갖다가 두려워하는데 말이 아니고 정당하게 집회하는데 도리어 집회 방해를 하잖아. 자, 조용히. 어머니 안녕. 자, 지금부터 바로 진정서를 들어와서 빗방울이 많이 거셉니다. 빗방울이 많이 거세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023년 4월 17일 오후 1시 서울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안에서 모자랄 것 없는 자유를 누리며 모순되게도 끊임없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노동당의 주도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표 표석 건립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표석 건립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조선공산당 창당대회표 표석은 2021년 6월 원외 정당인 노동당이 표석 신설 당시 조선공산당 창립대회 예터 표석 설치 신청으로 서울중구청에 신청, 올해 3월 29일 서울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 설치됐으며 표석의 제목은 서울시 중구문화재위원회 표석 분과의 조건부 가결에 따라 광복단 결사대 활동지가 들어간 광복단 결사대 활동지 및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로 정해졌다고 하지만 이는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를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 할 것입니다. 이 표석 건립 행사를 진행했던 이종희 노동당 공동대표는 우익들에게 외송당할까봐 자리조차 숨겨놓은 이름 모를 빨치산 선배들의 비석을 보면서 그 삶이 내 삶이구나라고 생각했었다. 정말 감회가 새롭다. 자, 여러분 자잘한 걸 빼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겠습니다. 괜찮아요. 또한 어떤 자는 이들은 당시 남쪽에서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월복을 많이 했는데 북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남한에 있을 수 없어서 월복했다며 문제의 월복자들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했습니다. 허허는 1948년 월복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김일성 대한 총장 등을 지칭했으며 그 딸인 허종숙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유학을 거쳐 북한에서 문화선정상을 지냈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자는 박헌영은 일제해방 후 김일성과 6.25 남침을 일으킨 전쟁 주범으로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주역이자 조선공산당의 지도자로 해방 후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남로당을 결성해 갖가지 사건을 일으켰으며 특히 남로당 20만 봉기선을 주장해 6.25 남침 거행에 힘을 실은 장본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등록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들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위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무원이 김길성 중구청장이야 중구청 문화재과 공무원들은 이 정도 사례 분별력이 없으십니까?
김길성 중구청장이 이 표소 설치와 관련된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중구청의 선량한 관리 감독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이들과 손발을 맞춘 중구청 문화재위원회 보선국과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문제의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더 즉각적인 철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김길성 중구청장의 주민 소환을 진행하며 동시에 폐진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하라 이 행사에는, 이 진정서에는 자유당 손상윤 대표님, 교육바르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님, 청년포럼 시장 이호령 대표,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입니다.